탄핵 심판을 하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에너지의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정치 양극화, 적대적 대결 다 이명박이 시작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이명박의 행위, 그때 생긴 에너지가 일종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박근혜 탄핵으로 연결되었고 이명박까지 불러내서 감옥에 보낸 거고, 그 에너지가 남은 게 검찰개혁으로 온 거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조국 사태, 윤석열의 부상, 대통령 당선, 집회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윤석열을 탄핵하면 그 싸움이 계속돼요. 끝없이. 제가 볼 때는. 일리 있다. 논리 프로스콰이가 있잖아. 불기소 사면제도입니다. 도자기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를 밖으로 나오게 하려면 이 사람은 협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명백히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으면 타협을 하기가 어려워요. 유시민의 제안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나름 정합성이 매우 뛰어난 주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진보 유권자분들의 대부분은 저처럼 윤석열의 영구 사면에 결코 동의하지 못하실 텐데요. 윤석열이 빨리 물러나는 것은 좋은데 윤석열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건 절대 안 되지. 제정신이야 저? 일부 내용이 알려지니까 벌써 막 비난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런데 일단 비난만 하지 말고 유시민 선생님께서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 그러한 의견을 내셨었는지 우리는 그 근본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의 제안은 그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져서 벌받아 마땅한 놈을 품어주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십선비적인 차원의 관용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대인배적 견지에서 그를 용서하자는 게 아니라 순전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 동기로 사면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 시점 탄핵을 향한 열망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강해 보이지만 아직 뼛속까지 무르익지는 않았다. 그게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라면 섣불리 진행하다가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혹은 당장의 역풍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잠재된 역풍의 불씨를 남겨서 훗날 어떤 형태로든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다. 예,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이번 총선의 이례적인 막판 보수 결집 현상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거의 모든 언론들과 여론조사기관들이 범민주 세력의 압도적인 승리를 200석 이상의 승리까지도 예측했었죠. 그런데 윤석열 타도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탄핵 가능권에 이르고 그 부분이 대중들에게까지도 슬슬 감지되기 시작하자 급격한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매우 급격하고 다이나믹한 제동이었죠. 뭔가 강렬하게 살아있는 에너지가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처절한 에너지가 살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저것은 생존의 몸부림이다. 저 죽기 직전에 숨통이 끊기는 순간의 초인적인 보수 결집은 결코 예사롭지 않아.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보수 유권자들이 아직은 탄핵 반대 세력으로 결집할 힘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 힘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사실이 이번 총선 결과로 뒷받침되었다. 만약 저 절박한 생명력의 존재를 무시하고 발버둥 치며 살려달라고 울고 부댕기는 상대의 목을 바로 칼로 그어버리면 그것은 만행으로 각인되어 부메랑을 맞을 위험성이 존재한다. 지금 다시 윤석열을 탄핵하면 그 싸움이 계속돼요. 끝없이. 제가 볼 때는. 살려달라고 목 놓아 외치던 그 강렬한 몸부림을 무시하고 바로 조국 가족들을 눈앞에서 도륙해버렸던 것이 몇 년 뒤에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 2024년 조국 혁신당 태풍의 강렬한 원동력이 되어버렸다는 그 결과를 봐. 그 에너지가 남은 게 검찰개혁으로 온 거고. 그들은 단지 눈앞의 지지세만 보고 국민 정서에 기저에 흐르는 트라우마가 역풍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대한 통찰을 전혀 하지 못했어. 숨죽이고 있는 다수의 감정까지를 속까지 헤아릴 만한 세수, 내수 뒤의 통찰에 이르지 못했던 결과 그런 역풍을 맞아버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에너지가 부메랑이 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무조건 극단적 수단을 강행하기는 해야 한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피해가 최소화될 때까지 적절한 때를 살펴서 강행한다. 여기서 때를 살피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제거되어야 할 세력과 정서적으로 강력하게 연대되어 있는 그 마지막 세력들까지
남아있는 애정의 불씨를 모두 억눌러버릴 만큼 명분의 크기가 강해진 딱 그 시점을 노리고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미래의 위험을 최소화한 채로 극단적인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그때가 온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길이지. 그렇다면 그런 확정짓지 못할 변수에 휘둘리지 않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회피해버리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 그래, 그게 바로 논리 프로시카이가 있잖아. 불기소 사면제도입니다. 즉 항구적 불기소 특별 사면이야. 뭐 윤석열이가 예뻐서 사면하자는 게 아니야. 보수 유권자들의 예측할 수 없는 민심에 휘둘리지 않고 희생 그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방법을 찾아서 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보겠다는 거야. 예, 저는 유시민 선생님의 논리 프로시콰이에 대한 결론은 윤석열에 대한 관용이나 어른스러운 진보의 너그러움 따위를 강조하는 답답한 십선비적인 도덕관념의 산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철저하게 실리주의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기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유시민 선생님의 위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느냐?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 현실인식에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만 해법에 대한 결론에는 완벽히 반대하며 그 핵심적인 근거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독특한 캐릭터가 만들어낸 특수성으로 인해 소위 역풍의 부메랑이라고 불리는 정서적 고리가 이번에는 결코 절대 작동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렇다면 왜 특이한 것인가? 일단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과거에 정서적 부메랑이 작용했던 여러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봅시다. 뭐 도륙당했던 노무현의 부메랑이 이명박근혜 정권의 탄핵 전국의 밑바탕이 됐던 사례, 그에 해당하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이명박의 행위, 그때 생긴 에너지가 그리고 도륙당했던 박근혜의 부메랑이 친박의 반문재인 결집의 결정시가 되어서 정권 교체의 밑바탕이 되었던 사례, 이것도 해당합니다. 일종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박근혜 탄핵으로 연결되었고, 그리고 도륙당했던 조국의 부메랑이 2024년 조국혁신당의 폭발적인 지지세의 밑바탕이 됐던 사례 역시 해당하죠. 그 에너지가 남은 게 검찰개혁으로 온 거고. 그런데 상기 사례에서의 노무현, 박근혜, 조국 등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감정적인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지지가 존재했었다는 점. 이 정서적 지지는 근본적으로 기능적 지지와는 다릅니다. 정서적 지지를 받는 정치인은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바로 그런 대상이죠. 반면에 기능적 지지만을 받는 정치인은 내가 그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써먹고 버릴 수도 있는 대상이라는 점. 이렇듯이 정서적 지지 유형의 정치인과 기능적 지지 유형의 정치인은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서적 지지 유형의 정치인은 이득의 득실과 무관하게 지지를 받지만 기능적 지지 유형의 정치인은 빨아먹을 단물이 빠지면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점. 예를 들어 박근혜를 보시죠. 박근혜는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감옥에서 503의 자격으로 꼬라쳐 박혀 있는데도 그녀를 향해서 마음 깊이 우러지는 지지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통령 자리에 있든 깜빵에 있든 박근혜의 지지자들은 마음 깊이 통곡하며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양 생업을 내팽개쳐가면서 공주마마를 향해서 울분에 찬 시위를 계속해 나갔죠. 노무현의 경우에는 어떠했습니까? 정서적 에너지가 역대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었죠. 더 편들어봤자 더 나올 것도 없는 전직 대통령에게 진보당, 보수당, 언론, 방송 할 것 없이 마구마구 비난을 퍼붓고 있을 때 내가 차라리 그 돌을 맡겨놓으며 자기 몸을 던져가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강력한 정서적 지지가 그의 현실적 권력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그를 지켜줬었죠. 조국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범죄자로 확정될 위험을 안고도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조국에 대한 지지가 단순히 내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형성된 지지가 아니라 순전히 정서적인 이유로 형성된 내가 조국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자기연민이 투영된 인간적 유대감이 그를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상기 사례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득과 무관한 지지, 오히려 그 불리해질 위험을 뚫고 그분의 고난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식의 지지죠. 이런 유형의 지지는 근본적으로 이해득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상대가 칠각을 하건 지위가 박탈되건 언제나 그대 곁에 나의 마음이 있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이나 박근혜나 조국에 대한 가혹한 도륙은 그게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지지의 기세가 꺾이기는커녕
강렬한 에너지로 응축되어 훗날 상대 세력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부메랑으로 작용한 만큼 끈질기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윤석열을 탄핵하면 그 싸움이 계속돼요. 끝없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윤석열의 경우 인간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애정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좌파 세력을 제대로 도륙낼 수 있는 인간 백정 하나를 잘 뽑아봤더니 어쩌다 보니 대통령이 되어버렸네. 예, 칼질 하나 잘한다. 그 기능적 관계 하나만의 힘으로 대통령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막상 대통령이 되어서 권력을 잡은 뒤에는 그저 떡고물을 입에다 쳐박아줄 개주인에게 꼬리나 흔들면서 아양 떠는 식의 지지나 겨우 누리고 있을 뿐 그 어떤 정서적, 인간적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윤석열에 대한 지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게 윤석열에 대한 지지의 본질적인 실체인데 설사 지금 당장 탄핵 과정이 가혹하게 집행된다 한들 그 누가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곁을 지키겠습니까? 결국 저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는 정서적 차원이 극단적으로 결여된 매우 기형적인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가혹함이 집단적인 에너지를 형성하거나 할 일이 애초에 없으리라고 생각하며 그렇기에 훗날 있게 될지도 모를 부메랑을 두려워하여 극단적 조치를 회피해보자는 유시민의 사면 제안은 불필요하게 과한 걱정을 담고 있다는 차원에서 반대합니다. 지금 다시 윤석열을 탄핵하면 그 싸움이 계속돼요. 끝없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번 총선 막판에 초인적으로 결집했던 그 강렬한 에너지는 무엇인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강렬한 지지 세력이 존재했던 것 아닌가? 아닙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강렬한 결집은 윤석열의 패배가 두려워 발생했던 게 아니라 보수 세력의 패배가 두려워서 발생했던 결집이었다는 게 그 본질상의 이유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가 고난을 겪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저 개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유감도 아쉬움도 없지만 우파라는 자기 진영이 좌파라는 상대 진영에게 졌다는 바로 그 사실이 고통스러워서 생긴 처절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탄핵이 좀 더 무르익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저의 지론을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윤석열의 본질적 실체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보수 세력 내부에도 충분하게 자리 잡는 것, 윤석열의 정체를 보수 세력 내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까지만 목표로 하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만 되면 알아서 그들 내부에서 윤석열을 내치게 된다. 즉 윤석열은 실제로 보수도 진보도 아닌 그저 자기 유리한 대로 손을 마구마구 잡는 기회주의자였을 뿐이었는데 그저 내가 진영 대결에만 눈이 멀어서 애정도 없는 저 백정놈을 그저 칼질 하나 제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통령까지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따라서 망가져버린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윤석열의 실체에 눈을 떠야 한다 라는 사실이 보수 내부에서 충분히 깨닫게 되는 바로 그 지점까지만 도달한다면 그게 곧 탄핵 진행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길이다. 보수 지지자분들의 자기 진영에 대한 뿌리 깊은 애정 그 자체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라. 그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이라는 특수한 자의 성격 규정, 즉 윤석열은 보수도 진보도 아닌 기회주의자라는 본질이 보수 진영 내에서 충분히 성찰되기만 한다면 그들은 지속 가능한 보수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라도 함량 미달의 기회주의자 놈을 알아서 내칠 것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면 그 싸움이 계속돼요. 끝없이.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제가 유시민 선생님의 사면 제안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추가로 존재합니다. 윤석열의 사면을 통해 뿌리 깊은 진보 내부의 트라우마를 의도치 않게 자극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 세력 내부에는 나름의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존재합니다. 관용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불합리한 타협, 이것에 환멸이 난다. 즉 언제까지 용서하는 자로서의 도덕적 스탠스를 점함으로써 실질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절망, 바로 이 뿌리 깊은 트라우마를 자극하여 자칫하면 진영 내부를 향한 환멸의 에너지가 불타올라 버릴 수도 있다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유시민 선생님의 주장에 반대하니 이 트라우마의 역사는 깊고도 오래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친일 앞잡이 노릇을 하던 놈들을 제때 처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떵떵거리게 놔두는가? 왜 우리는 자국민을 학살한 살인마 집단이 천수를 누리게 놔둘 수밖에 없었던가? 이후로 정권을 몇 번을 잡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손에 쥔 힘을 발휘할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용서와 관용의 이름으로 그들이 천선을 누릴 수 있게 해 누가 용서를 바랬나 정의를 바랬지. 예, 분명히 이 회의와 절망이 진본영 내무에 강력하게 깔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풍 없는 정권 퇴진 고작 그걸 이루겠다고 윤석열에 대한 사면을 약속하고 면죄부를 쥐어준다? 윤석열을 탄핵하면 그 싸움이 계속돼요. 끝없이. 그건 절대 안 되지. 차라리 나중에 있게 될지도 모르는 여풍을 감수할 테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또 한 번 관용의 이름으로 입선비짓이나 하는 그런 무능한 꼬락서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 이건 지나치게 나중의 위험을 경계하다가 지금 당장 터져나올 위험의 불씨를 키우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누가 되었든 어디선간 겪게 될 트라우마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면 그 트라우마가 굳이 우리 내부에 있어야 할 이유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남이 겪을 트라우마를 걱정하다가 정작 내가 겪을지도 모르는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각보다 이것이 일으키는 반향을 저는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반발로 끝날 게 아니라 크나큰 진영 이탈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인가? 늘상 당해야 하는 위치가 확정된 것이라면 나는 차라리 이기는 편에 서고 싶다. 박문수나 심재철 등이 결정적인 순간 동료들을 배신하고 수구 세력의 개가 되어버린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닙니다. 진보의 무기력함에 환멸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기는 편에 서고 싶다. 예, 저는 그들이 분명히 그런 식의 심리에서 이탈을 감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없으면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자기를 바꾼다고? 예. 이기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바꿀 수 있어요. 떠올라요. 굉장히 설명이 되네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유시민 선생님, 또 그런 식의 이탈을 정당화시킬 명분을 주시겠습니까? 무기력에 대한 환멸 정서는 생각보다 진보 진영 내부에 뿌리 깊게 박혀있고 심각하게 감작되어 예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유시민 선생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이상의 강력한 내상을 우리 자신에게 입힐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설사 상대의 트라우마로 인한 부메랑 현상의 희생양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당장 내 가슴에 남을 트라우마를 겪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유시민 선생님의 사면 제안을 정중하게 반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의 폭이 좁은 사람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대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승만의 시대에 친일 부역자들을 용서했거나 김대중의 시대에 학살 주범들을 용서했거나 또는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시대에 수구 기득권의 싹을 잘라버리지 못했던 것까지는 나름 너른 아량으로 이해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무기력 그 자체가 진보 세력의 전통이 되어버리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 진보 유권자들이 원하는 시대정신은 관용으로 미화되어 오던 무기력의 사슬을 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용서하고 품어주시던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같은 리더십에서 잘못한 놈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이재명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진보 유권자들의 선호가 변화되게 되는 그런 경향성은 시대정신이 어느 정도 반영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용의 이름으로 친일 부역자들이 목숨을 건지고 학살범들이 천수를 누리며 항상 올고 닿던 대통령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모든 부당함을 용서하고 가야 하는 그 무기력에 대한 환멸,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어루만지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방향을 성찰해보는 것이 이 시점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시민 선생님과 저 그리고 모든 진보 유권자분들과 나아가 다수의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급적 혼란이 적고 상처와 증오가 적은 원만한 탄핵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때가 무르익기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